투자수정 말말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인사의 말 속에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말 속의 주어를 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선업종에 대한 느낌 확 오시죠? 이에 대한 말씀 나눠볼 텐데 5월 들어서도 정말 우리의 히든카드, 협상카드라고 할 만합니다. 예,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5월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공휴일이 좀 많았지만 어제 목요일까지 그래서 5월 2일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까지 5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업종이 올랐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오늘 새벽에 터진 뉴스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영국과 이제 무역협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또 무역협정이 완결된 국가가 많아질 거로 여겨집니다. 뭐 일단은 뭐 인도가 그다음 후순위로 여겨지는데 그러면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후유증이 좀 약세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지수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지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당연히 올라가진 않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거래일 정도 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조선주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거래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한 9% 가까이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이제 미포조선, 그다음에 HD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은 또 플러스인데 삼성중공업은 약간 미미하지만 뭐 어쨌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치면서 상당한 어떤 이제 그 진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도 그 기세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호재가 좀 딱딱 붙고 있잖아요. 예, 예. 크게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호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호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4월 30일 날 미국의 이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미국 선박 건조법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사실 조선업이 사실 붕괴됐거든요. 모든 제조업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업은 되게 처참하게 붕괴됐습니다. 붕괴됐는데 이런 붕괴된 조선업을 갖고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작년 12월 말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하원 의원이 이 선박 건조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발의를 했었는데 이 미국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원은 임기가 이제 2년입니다. 상원은 6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 임기가 빠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발의된 법안은 자동으로 이제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이제 30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휴 때문에 얼마 안 된 기긴 한데 지난달 30일 날 이제 현지에서 또 다른 이제 선박법이 발의가 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양당이 공조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대척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갖다 빚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견제한다는 기조는 양당이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12월에 폐기됐던 선박법을 지난 4월 30일 날 다시 이제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건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박법은 미국은 원래는 이제 자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미국의 이제 군함을 갖다가 건조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었는데 선박법은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국의 미국의 조선수가 사실상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외 조치를 해주자는 게 미국 선박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된 법안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4월 30일 날 중요한 어떤 법안이 마련됐고 이 때문에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 조선업종이 그래도 이제 유의미한 상승세를 거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때 말씀해주신 그 해당 법안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HD 현대 미포가 예. 강세를 보였고요. 이게 최근도 잘 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얻었다고 보세요? 예. 예. 그 선박법이 사실 조선업종 전체에 우방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자국의 어떤 상선이나 군함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그중에서 왜 현대미포, HD 현대미포가 가장 큰 수혜주, 선박법만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는 것이냐? 그 미국의 어떤 군함 체계를 보면은 그 MR 탱크선, 미드레인지 그 중형의 탱크선이 MR 탱크선인데 MR 탱크선 분야와 그다음에 로로선 두 분야가 나눠지는데 로로선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바퀴 달린 차가 완성차가 뭐 바퀴 달린 무슨 장갑차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그대로 이제 배에 탑승할 수 있는 선박을 로로선이라고 합니다. 이 짐 같은 거 싣고요. 예. 이런 로로선 분야에서 HD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점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 선박법 발효되기 전에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8%로 1위고 그다음에 MR 탱크선은 역시 HD 현대미포가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박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과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어떤 선박을 대대적으로 이제 건조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방인 국가, 우방이라 한다면 사실 여러 나라 국가인데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있고 독일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자국의 선박을 갖다 건조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제 선박 건조 능력에서 1위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HD 현대미포가 MR 탱크선, 로로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를 갖다가 HD 현대미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지난 2월 달에 다우투자증권 이걸 정확하게 짚어서 다우투자증권 그 리포트 때문에 그 HD 현대미포가 큰 이제 상승을 거뒀고 그리고 좀 사그라지면서 뭐 HD 현대미포가 이제 내려앉기도 하고 횡보도 했지만 하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4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선박법이 다시 한번 발효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HD 현대미포가 어저께 장중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4월 30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선박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했고 예. 작년에 어떤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거는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작년에 발의된 법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중국의 유력한 조선소랑 관련된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그 제외시키겠다. 선박법을 통해서 다양한 수혜가 있는데 그 다양한 수혜를 갖다가 그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어떤 그 선박법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IBK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CSSC인데 여기랑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페널티 부과하겠다는 것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의 조선업종이 선박법으로 말미암아서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박법 때문에 한 종목만 골라라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미포가 사실 선박법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찍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에 또 다른 호재가 더 있습니다. 양대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캐나다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빅 이슈였나요? 예.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에도 엄청난 정말 뭐 혹시 뭐 투자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조선업종에 우리나라 조선업종 엄청난 이제 그 지원을 내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캐나다도 방위 산업을 갖다가 이제 증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수시로 이제 야 더 이상 나토한테 그 기대지 말고 니네 스스로 방위 산업을 갖다 증강시키겠어. 그런 관점에서 캐나다가 또한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 분야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잠수함 4척을 갖다가 건조하겠다고 합니다. 건조하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잠수함을 갖고 있죠. 그럼 잠수함을 누가 건조했느냐? 당연히 조선소가 건조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빅3 중에서 그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 하나오션 등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사실은 이런 방산에서는 사실은 이제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 부분에서 큰 유의미한 매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오션과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대우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 잠수함과 구축함을 갖다가 그 낙찰을 받아서 건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회사가 치열한 어떤 경쟁 구도인데 그 2년 전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을 탈바꿈하면서 주인의 회사답게 그 대우조선해양에 인수된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과 우리나라 건축함에도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캐나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척의 잠수함을 갖다 건조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이제 그 제안서를 제출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캐나다 최대 방송사는 CBC에서 뭐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냐면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이번에 내척의 잠수함에서 공동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고무적이죠. 내척이니까 사실 두 쪽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배분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는 둘 사이가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경쟁이 치열하다가 부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흠집내기를 하고 서로 간에 뭐 덤핑 공세를 할 수 있는데 양사가 공동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 양사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조선업종 전체로도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건조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건조돼서 진출한다면 네. 그럼 이것은 당연히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우리나라 방산이 또 다른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이번에 캐나다의 소식은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조선과 방산. 아, 정말 투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니까 원팀을 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낙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낙찰 받는 건 아니고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에 이제 잠수함을 갖다 건조하면서 그 생산했던 국가가 이제 독일, 일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조선업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 최강의 이제 그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철저하게 기술은 이제 뒤처지지만 가성비로,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방산과 같은 중요한 핵심 사원을 갖다가 중국에 맡길 리는 없죠. 그렇다면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는 독일, 일본, 한국이 중요한 경쟁자를 할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번에 공동으로 입찰한다면 사실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격 경쟁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인건비가 제일 싸요. 일본과 독일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건비는 그들에 비해서 절반이나 70% 정도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이런 원가 경쟁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나 다른 나라 원전 수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그 원전에서 중요한 게 국가가 프랑스와 한국밖에 없는데 프랑스 원전은 한국보다 원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잠수함으로 넘어간다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에 입찰 제안을 썼을 때 압도적으로 원가 경쟁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압도적인 원가 경쟁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구가하면서 생기는 그 납기를 맞춘 능력. 선박을 2년이나 3년 내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거 6개월만 빨리 맞춰서 줘도 해당 고객 입장에서 큰 수익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국가는 이거 못 맞춘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근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등은 이런 납기를 갖다가 제때 맞추는 것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캐나다가 이번에 잠수함 내척을 갖다가 이제 발주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 국내 조선업계가 1분기 실적 시즌에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선업계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가 물량인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잘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2년에서 3년 전부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수주함으로써 그게 실적에 반영됐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근데 실적이 반영됐는데 아직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대돼요. 되게 중요한 점을 짚으셨는데 지금 이 작년부터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거뒀는데 상승세를 거둔 것은 사실은 예전에 이뤘던 저가 수주를 갖다가 바탕으로 이 상승세를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향후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다 거둘 것인지에 대한 것을 끌어다가 계산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조선업체의 큰 수혜를 거뒀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할 점은 고부가 가치의 선박이 반영된 것은 올해 하반기 각 조선사별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해당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매출 장부가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치 선박이 기여한 바가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에 점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소는 올해는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수익성이 낮은 저가 수주를 피해도 되겠죠. 지금 예, 예. 만들 능력과 기술 경쟁력이 그럼요. 예, 예. 상당한데 왜 싼 배를 맡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고부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잠수함 이런 예, 예. 부분, 뭐 LNG함, 군함 해양 플랜트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2022년 실적과 2023년 실적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었고 앞으로 그 물량 선가 이런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2027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조선 그런 부분에서 일감을 더 가져올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면 알래스카의 LNG거든요. 알래스카 LNG를 우리가 가져오기에는 뭐 채산성이 안 맞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조건 시건 간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과 또 우리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LNG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도 자국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LNG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기는 수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우리가 LNG를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또 기업별로 이익이 나는 분야도 있을 것인데 당연히 이제 LNG 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지원책을 해서 현실화가 LNG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년, 23년도부터 낙찰받은 고가의 이제 선박 건조가 아직 장부가 인식이 안 됐는데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장부가 인식이 되는 동시에 또 다른 매출 모멘텀이 어디냐? 미국의 이제 LNG인 것입니다. 미국의 LNG는 알래스카 LNG도 있고 쉐이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을 때 사실은 조선은 LNG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좀 들어오고 있는 예, 예.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투자 전략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에 몇 번 말씀했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과 다르게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무엇이냐?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나 이 종목이 문제가 있구나 하면 빼고 이 종목이 사실은 가격이나 전망은 되게 긍정적인데 다른 이유로 잡음이 생겨서 주가가 이제 그 비정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발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민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실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야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HD 현대중공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비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그럴 때 사실은 갖고 있던 20%를 집어넣은 다음에 원래 비정상이 갖다 정상이 됐을 때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수익이 난 만큼 내가 사실 차익 실현을 해서 원래 내 몫의 20% 현금을 갖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1년간 트레이딩을 한다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금 20%를 갖다 활용하시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100% 이상 무조건 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니까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는 조선주에 대한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말 조호진 타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